독재자 하면 이분이죠. 아돌프 히틀러. 세계 최고의 악역이자 빌런인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아시아에도 독재자로 이름을 날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미얀마 내위는 1962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고 26년간 미얀마를 통치했습니다. 이때부터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시작되었는데 작년에 일어났던 쿠데타도 이분 이후 모든 권력을 군부가 독차지해왔기 때문이었죠. 필리핀에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의 닮은 꼴로 유명한 마르코스 대통령이고 무려 35년간 일당 독재를 해왔지만 청렴한 정치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싱가포르의 리콴이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킬링필드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사람들을 안매장한 지역이란 뜻인데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이를 자행한 장본인으로 당시 캄보디아 전체 인구가 약 800만 명이었는데 그중 4분의 1인 2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독재를 하신 분이 몇몇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이 있습니다. 조금 전 언급한 독자자들은 모두 비슷한 연령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젊은 시절 세계 2차 대전을 겪었고 식민지에서 독립하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해 지도자 반열에 오른 분들이죠. 문제는 이 시기가 냉전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미국과 소련의 양강 구조였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싶었던 미국은 남쪽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망나니 짓을 해도 모른 척했다는 점이죠. 이러한 태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독재를 부추기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장소는 인도네시아. 때는 1965년 9월 30일에서 10월 1일로 막 넘어간 새벽 3시 15분경 대통령의 친위대 소속 온통 중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이른바 930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자카르타 인근의 2개 대대와 한림 공군기지의 공군 병력 그리고 무장 공산주의자 등 2천여 명이 쿠데타에 가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6명의 장군들이 암살되었습니다. 이들은 쿠데타를 시도한 당일 10월 1일 오전 7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조직을 930운동이라고 소개하고 이번 거사는 미국 CIA의 조종을 받아 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장군평의회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쿠데타 발발 직후 수하르토 소장을 중심으로 한 친미 성향의 장교들은 신속하게 진압작전에 돌입했고 하루 만인 10월 2일 새벽 쿠데타 군이 투항함으로써 쿠데타는 진압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급 군장교들과 공산당 지도자 한두 명이 협력했다는 것 이외에는 의문점 투성이입니다. 직업 군인인 군 장교들이 치밀한 계획도 없이 쿠데타를 시도했다. 쿠데타 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호응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목숨을 건 쿠데타의 공산당 모두가 아니라 일부 지도자들만 참여했다. 더군다나 실제로 납치 과정을 연습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최고위 장군들을 죽이지 않고 납치하라는 임무를 맡은 지휘관은 아무런 경험도 없는 미숙한 하급 장교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인질이었던 3명의 장군을 자택에서 살해했고 한 명은 뒷담을 넘어 탈출에 성공하지만 딸을 잃었습니다. 계획했었던 7명 중 나머지 3명은 생포하는 데 성공했지만 산채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어기고 생포 후 죽여버렸습니다. 쿠데타 지도자는 대통령의 경호대장이었으나 당일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고 핵심 시설인 육군 전략사령부도 점령하지 않았고 쿠데타 군인들은 탱크도 휴대용 무전기도 없었습니다. 코미디도 아니고 전기통신 건물을 장악할 때 전화망도 끊었기 때문에 쿠데타 지도자들은 서로 교신할 수 없어서 조선시대처럼 전령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식량과 식수도 제공하지 않아 굶주림과 갈증에 지친 병사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보통 공산주의자들이라면 윗동네 북한이 6.25 때 계획했던 것처럼 무력 공격을 한 후에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서 딴 생각을 못하도록 여기저기서 대규모 폭동과 봉기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도 전혀 없었죠. 심지어 쿠데타 진압 후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소환장을 보내니까 이들은 도망치기는커녕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호랑이 굴로 찾아옵니다. 순진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당연히 모두 죽임당하죠. 반대로 쿠데타에 대한 군부의 대응은 무척 신속했고 효율적이었죠. 때문에 반공산주의 성향의 장군들이 사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치밀한 계획하에 기다렸다는 의견이 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930 쿠데타의 진압을 주도한 수하르토는 1967년 3월 12일 대통령에 오르면서 권력을 잡게 되고 1998년 5월 21일 시위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무려 31년간 인도네시아의 독재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은 수카르노이고 쿠데타를 진압하고 이후 권력을 잡은 다음 대통령은 수하르토입니다. 둘이 이름이 비슷하여 많이 헷갈립니다. 원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었죠? 유재석이 아니라 그냥 재석이라는 이름만 존재한 겁니다. 따라서 이들 대통령들도 그냥 수카르노 그리고 수하르토 이게 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의 빈곤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여 모든 국가의 빚을 폐지하고 자신들을 식민 지배했었던 네덜란드계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했습니다. 또한 미국 편, 소련 편만 있는 게 아니라며 제3세계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죠. 당연히 이게 못마땅했던 서방 국가들은 원조를 줄였고 인도네시아는 UN 탈퇴,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에서도 탈퇴하며 대들었고 중국, 소련과 가깝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힘을 가지고 있는 군부는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군부는 중세시대 영주나 귀족과 같이 지방을 다스리는 역할을 담당하여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밀수 등에도 관여했고 심지어 직접 회사를 경영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부자이면서 사원도 잘하는 군부를 견제하기 위해 수카르노 대통령은 새롭게 부상하던 세력인 공산당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죠. 196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300만 명의 당원과 1700만 명의 지지자를 갖춘 소련과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공산당 조직이었고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잘 조직된 최대 정당이었습니다. 이들은 군부가 부패로 확보하던 자금을 압박하는 등 군부의 정치력을 위협하였고 1965년에는 군부의 약점을 보완하겠다며 농민과 노동자의 무장을 제한합니다. 당연히 수카르노 대통령은 공산당 편에 섰고요. 이것은 군대와 경찰 이외에 새로운 무장 조직을 창설하겠다는 것인데 반공주의 군장교들은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에 맞서 장군협의회를 설립하였고 쿠데타로 살해당한 장군들은 이 장군협의회 소속이었습니다. 군부에는 공산주의에 호의적인 장교들과 반공주의가 투철한 장교들로 나뉘어 분열되어 있었는데 쿠데타는 공산주의 장교들을 숙청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그동안 정치적으로 왕따당했던 서러움을 안갚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쿠데타의 진압 후 군부는 살해당한 장군들의 배후로 공산당을 지목했고 공산당의 모든 당원 및 관련된 모든 조직 그리고 조직원 심지어 그들의 가족까지 대대적인 숙청에 들어갑니다. 학살은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이러한 대학살은 1965년 말에 정점을 찍었다가 1966년 초부터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천 개에 이르는 자경단과 준군사 조직이 공산당원과 공산당원으로 추정되는 무고한 시민들을 대학살했는데 이때 학살은 나치처럼 가스실에서 수백 명을 한꺼번에 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져 더욱 잔혹했습니다. 또한 사후 처리도 나치처럼 특별히 제작한 커다란 소각실 같은 것도 없어서 무분별하게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면 수라바야라는 도시에서는 시체로 인해 강물이 막혔다고 공무원이 군대의 민원을 제기할 정도였죠. 그렇게 이 기간 동안 최소한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산당 숙청이 특히 더 잔혹했던 데에는 정부의 선전 선동 활동도 큰 역할을 담당했는데 공산당의 쿠데타 사건을 친정부 성향의 영화로 제작하여 쿠데타로 살해당한 장군들을 영웅으로 공산당은 잔인한 악마로 묘사했죠. 또한 이들 영화들은 수하르토 통치 기간 동안 매년 TV방송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많이 익숙하죠? 북한에서 배워왔나 봅니다. 아무튼 수하르토의 철권 통치와 대학살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는데요. 20세기 최악의 대량학살 중 하나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반공 대학살을 미국이 알고도 묵인했음을 보여주는 당시 외교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이런 만행에 앞서 수하르토와 군부에게 비판적인 해외 언론 보도를 막아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나쁜 놈이 운까지 좋은 경우가 종종 있죠? 당시 인도네시아는 석유 수출국이고 오이펙의 5번째 산유국이었습니다. 근데 오일 쇼크가 발생합니다. 석유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았죠? 1972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90달러 아래에 불과했었는데 1982년에는 583달러까지 도달했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경공업 및 제조업 산업의 육성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는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에는 1인당 GDP가 1000달러대를 기록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경제 발전은 독재자란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때문에 지금도 일부 인도네시아인들이 수하르토 시절을 추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수하르토 가문의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 수하르토 집안은 항공사, 은행, 방송국, 택시회사 등 돈이 될 만한 사업은 손대지 않은 것이 없어 해외 언론에서는 수하르토 주식회사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렇게 32년간 집권하면서 최대 4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지난 2004년 국제투명성기구는 수하르토를 세계 최악의 부패 지도자로 꼽았으며 재임 기간 동안 그가 350억 달러를 챙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금 돈으로도 하나로 약 12조 원인데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몇십조 원이 되겠죠. 수하르토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를 관리했으며 아들은 코코아, 목재, 호텔, 텔레비전, 자동차, 쇼핑, 보험 등 다양한 업종에 90여 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 경영인이고 또 다른 아들은 석유독점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수하르토의 부인은 기업 간의 거래에 개입해서 무조건 10%의 수수료를 받아 10% 부인이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영부인에게 바치는 부가가치세인가 봅니다. 수하르토가 물러난 직접적인 계기는 1997년 일어난 동아시아 금융위기이지만 정확하게는 부정부패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겪어봤지만 IMF의 돈을 받으려면 그들이 요구하는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동안 일궈놓은 부패 구조를 하루아침에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결국 IMF의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인도네시아의 생필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지금의 베네수엘라가 된 거죠.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났고 정부는 어김없이 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위 중이던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위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미국과 군부마저 수하르토에게 등을 돌리다 결국 32년 만인 1998년 5월 21일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어찌 이리도 독재자들은 다들 비슷한지 사태 이후 또다시 우리는 익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수하르토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자택에서 칩거하는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고 그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수하르토 일가와 수하르토의 추종 세력이 그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인도네시아 검찰은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수하르토를 기소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법원은 수하르토가 2006년 5월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수하르토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다가 2008년 1월 27일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그의 지지 세력들은 그에게 국민 영웅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입법까지 제안했었다고 하네요.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시 학살에 대해 여전히 시시하고 정부에서도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습니다. 당시 학살에 관여한 책임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당시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슈아 오페하이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액트 오브 킬링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사죄는커녕 일말의 죄책감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당시 학살에 참여한 민병대원의 모습에 경악하실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여담으로 수하르토는 우리나라도 방문한 적이 있었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